옹기. 점토와 모래를 혼합한 흙을 물과 함께 반죽하여 형태를 만든 뒤 약토라는 황갈색의 유약을 입힌 질그릇을 뜻합니다. 옹은 독이라는 우리말의 한자어로서 그릇의 형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독은 선사시대부터 만들어져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시신을 넣는 관으로 사용되었으며 백제와 신라에서는 쌀이나 간장, 젓갈 등을 저장하는 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옹기 항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옹기 제작을 위해선 철분, 모래알갱이 등이 다량 함유된 찰흙, 즉 옹기토가 필요합니다. 끈끈하고 차진 힘인 점력이 옹기토의 품질을 결정하는데요. 점력이 좋아 성형하기 쉬운 찰진 흙과 가마 안에 들어갔을 때 열을 견디는 힘이 내화도가 강한 흙이 좋은 옹기토라고 불립니다. 즉 만들기 편하고 불떼기 좋은 흙이죠. 옹기토는 점토와 모래가 혼합된 형태로 주로 강가나 산지에서 채취된 흙을 사용합니다. 갓 채취한 흙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제 과정을 거쳐 돌, 나뭇가지 등을 걸러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점토는 1차 정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제된 점토는 포크레인으로 퍼서 물탱크에 넣어줍니다. 정제된 점토와 모래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을 추가하여 점토와 모래가 잘 섞이도록 물탱크를 회전시켜줍니다. 물탱크에 물을 채워줍니다. 물탱크를 완벽하게 밀봉해줍니다. 그리고 탱크를 회전시켜 잘 섞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남아있던 불순물도 제거됩니다. 물과 함께 가라앉은 순수한 흙탕물을 호스로 뽑아냅니다. 호스를 따라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한 번 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불순물을 따로 걸러내고 흙탕물은 이 공장의 바닥에 모입니다. 불순물이 완벽히 걸러진 흙탕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흙탕물은 호스를 타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공정은 2층에서 이루어집니다. 흙탕물을 2층으로 옮기기 위한 펌프입니다. 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호스를 타고 올라온 흙탕물은 압축기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기계는 엄청난 힘으로 압축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순수한 옹기토 덩어리만 남게 만들어줍니다.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기 제거가 완료되면 압축기를 풀어줍니다. 이 수많은 틈 사이사이에 옹기토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유는 옹기토의 품질은 완성된 옹기의 내구성, 투습성, 발효 능력 등 옹기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옹기토는 적재 장소로 이동합니다. 납품을 위해선 한 번 더 가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포크레인으로 퍼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이 기계는 옹기토를 네모 반듯하게 뽑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옹기토를 한 번 더 반죽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가 제거되고 수분 함량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잠시 집중해서 감상하시죠.
길게 뽑혀 나오는 옹기토는 철사로 잘라 하나씩 포장해 줍니다. 수분 함량을 유지하기 위해 비닐로 밀폐시켜 줍니다. 옹기토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옹기 제작을 위해 백년 옹기로 이동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옹기 제작이 시작됩니다. 석고 틀을 준비합니다. 석고 틀에 반죽을 넣고 눌러줍니다. 철사로 잘라가며 모자란 반죽을 추가합니다. 이 석고 틀 내부에 옹기토를 고르게 펴서 채워줍니다. 석고 틀을 고정시키고 돌림판을 작동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체중을 실어 힘을 조절하면서 두께를 고르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업자의 손기술이 중요하며 작업하는 내내 힘을 써야 하다 보니 체력 소모가 큰 고된 작업입니다.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옹기의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2인 1조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자 간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조금 튀어나온 반죽은 잘라냅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회전판을 중지시키고 석고 틀을 옮겨줍니다. 이 석고 틀 하나가 20kg 정도 하는데요. 하루에 수십 개씩 옮기다 보면 온몸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24시간 건조 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석고 틀과 반죽을 분리해줍니다. 석고는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날보다 항아리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석고 틀이 빠지는 것이죠. 석고 틀이 제거되면 외부를 다듬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옹기토의 품질이 좋다 보니 그냥 보기에도 아주 매끈하게 성형이 잘 되었습니다. 성형이 완료된 옹기는 물레 위에 올려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옹기의 외형을 다듬어 줍니다. 입구 가장자리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옹기를 만드는 일은 오랜 경험과 노력 그리고 인내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십니다. 옹기의 모양이 균일해야 하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언뜻 무던해 보이는 옹기지만 수십 년 장인들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늬까지 새기고 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옹기의 손잡이 부분을 제작합니다. 적당량의 옹기토를 덜어내고 틀에 넣고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손잡이는 다음 작업자에게 전달됩니다. 옹기토에 손잡이를 붙이는 공정이 시작됩니다. 옹기는 작업자의 손에서 모든 게 빚어지는데요. 예술성을 뽐내는 청자나 백자와는 달리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 옹기는 세월에 의해 여무는 손기술처럼 시간이 더해갈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특성과 기능성 덕분에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옹기는 투습성과 통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발효 음식 저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김치, 된장, 간장 등의 발효 음식을 보관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기능성은 전 세계의 음식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손잡이와 항아리의 틈을 메꿔줍니다. 작업자의 섬세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손끝에 물을 묻혀가며 매끈하게 다듬어 줍니다.
손잡이 부착이 완료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항아리에 로고를 새겨줍니다. 지금 제작하는 제품은 소금 간수 옹기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간수가 아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금이 머금고 있는 수분을 간수라고 하는데, 이 간수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소금에서 쓴맛이 납니다. 간수를 오래 뺀 소금일수록 좋은 소금으로 쳐주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는 소금은 간수 옹기에 오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아리 몸통 부분의 성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뚜껑을 제작합니다. 뚜껑 제작에 필요한 만큼 옹기토를 절단해줍니다. 마치 롤케이크를 절단하는 것 같습니다. 절단이 완료된 옹기토는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뚜껑 역시 석고틀에 넣고 눌러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작업은 몸통 부분과 달리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건조시켜줍니다. 석고틀이 물을 빨아들여 크기가 줄었기 때문에 쉽게 빠집니다. 뚜껑의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물레에 올려 회전시키며 작업합니다. 성형이 완료된 제품은 유약을 바르고 다시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유약을 바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옹기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여 액체가 옹기 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표면이 매끄러워져 세균이나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하고 음식물의 냄새나 맛이 옹기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유약이 옹기의 기공을 메워줌으로써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옹기 항아리에 유약을 바르는 것은 단순한 코팅 이상의 다양한 기능적, 위생적, 미적 이점을 제공하여 옹기의 품질과 사용성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유약이 발라진 옹기는 다시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유약이 마르기 전에 무늬도 새겨줍니다. 건조가 완료된 뚜껑에도 유약을 발라줍니다. 유약은 인근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부엽토와 나무를 태운 재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구한 재료이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로 식품을 저장하는 옹기 제작에 적합합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옹기는 어느덧 그럴듯하게 태를 갖춰갑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옹기의 밑부분을 살짝 깎아냅니다. 바닥 부분의 유약을 깎아내지 않으면 가마에서 옹기가 서로 한 몸처럼 딱 달라붙어 불량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200도의 가마에서 구워줍니다. 석고틀로 옹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곳에서는 하루에 수백 개씩 옹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간수 항아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판매량이 상당하다고 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건조까지 모든 과정을 끝낸 옹기는 가마에 넣고 굽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이때 작업자는 어느 때보다 신중합니다. 이 일을 가마 재임이라고 하는데, 옹기를 구울 때 가스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을 넣는 게 관건입니다. 가마 재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옹기를 실은 수레는 레일을 타고 가마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가마 벽에다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하면서 넣어줍니다. 길고 힘든 작업 끝에 드디어 가마의 문을 닫습니다. 노력한 만큼 완벽한 옹기가 되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나무를 떼서 굽는 재래식 가마는 옹기를 굽는데 짧게는 2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하지만 기름과 가스를 연료로 하는 이 가마는 하루 만에 옹기를 꺼낼 수 있어 대량 생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최대 섭씨 1200도까지 서서히 온도를 높여갑니다. 옹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완성된 옹기. 작업자는 하나씩 옹기를 꺼내줍니다. 혹시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윤기가 흐르는 걸 보니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옹기를 넣을 때만큼 뺄 때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직 열기가 남아있어서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카메라만 들고 있는 저도 땀을 엄청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옹기 제작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항아리 출하 날입니다.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넘게 품에 안고 손으로 만지고 다듬으면서 완성한 옹기가 주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옹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옹기를 나르고 쌓는 일이 계속됩니다. 차량이 이동하면서 흔들릴 때 공간이 있으면 옹기가 서로 부딪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한 몸인 듯 바짝 붙여서 쌓아줘야 합니다.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